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문득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친구들과 모여 웃으며 사진을 찍던 그 시절, 피부 걱정 없이 자신감 넘쳤던 순간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지금은 주름과 기미, 검버섯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승호 85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다들 선생님, 60대 아니세요? 라며 놀라시는데요.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70세 박영자 어머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땐 동네에서 예쁘다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뺨에 기미가 짙어지고 손등에 검은 반점이 생기니까 손주들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겠어요. 친구들 모임에도 자꾸 빠지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세대,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한 발짝 내디뎌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주름과 기미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55세 이상 여성의 60% 이상이 피부 색소 침착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답했지만 그중 절반은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피부를 더 손상시키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위험한 방법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에도 50대처럼 보이는 동안 피부를 만드는 3가지 비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부담스러운 시술 없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과 피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주름, 기미, 검버섯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빛날 수 있다는 희망,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자,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대가 흔히 저지르는 피부 관리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요즘 인터넷이나 동네 모임에서 식초로 기미 빼기라든가 베이킹소다로 검버섯 지우기 같은 민간요법이 화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고 저렴해 보여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며 솔깃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소중한 피부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제 병원에 오신 72세 박영자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유행하던 식초팩을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하셨대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기미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며 기대에 차셨죠. 그런데 며칠 뒤 얼굴이 따끔거리고 붉어지더니 결국 화상까지 입으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왜 더 심해졌을까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하시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어머님처럼 민간요법을 믿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한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식초는 강산성, 베이킹소다는 강염기성 성분이에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 대략 pH 5.5 정도를 유지하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성분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심하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켜 흉터나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여성분들 중 40%가 이런 민간요법을 시도하다 부작용을 겪으셨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세 이순희 어머님은 친구분 추천으로 레몬즙과 설탕을 섞어 얼굴에 문질렀다고 하셨어요. 자연 성분이니까 괜찮겠지 하셨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레몬의 산성이 피부를 자극해 붉은 반점이 생겼고 설탕 알갱이가 피부를 긁어 염증까지 생겼어요. 결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내가 왜 그런 걸 믿었을까 하며 후회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함부로 다루기엔 너무 소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처럼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이상 반응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부를 망가뜨린 사례를 봐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관리법을 알게 되신 분들은 다시 빛나는 피부를 되찾으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흔히 겪는 피부 고민, 주름, 기미, 검버섯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첫 번째 고민, 검버섯과 기미가 뭔지,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피부 고민 중 하나, 검버섯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조금 어려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70세 이정희 어머님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손등의 갈색 반점이 점점 커지니까 손주들 앞에서 손 내밀기가 부끄러워요. 예전엔 손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손 숨기고 다닌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았지만 이런 작은 고민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모습 정말 안타깝죠. 검버섯은 왜 생기는 걸까요? 쉽게 말해 오랜 세월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점점 재생력을 잃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피부 세포가 각질을 쌓아 올리다 보면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딱딱한 반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피부가 오랜 시간 자외선이라는 바람과 비를 맞으며 조금씩 굳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얼굴, 손등, 가슴, 심지어 두피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반점들은 대개 갈색이나 검은색이고 경계가 뚜렷하며 표면이 거칠게 돌출되어 있죠. 가끔 옷에 쓸리거나 만지면 따끔할 때도 있어요.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흔히 보이는 증상입니다. 제 병원에 오신 73세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이마와 뺨에 생긴 검은 반점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나이 든 티가 너무 난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더 속상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검버섯의 원인을 설명드리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로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관리하시더니 몇 달 뒤 병원에 오셔서 이제 손주 앞에서 당당해졌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든 흔적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피부과학회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70% 이상이 자외선 누적으로 인한 피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요. 젊었을 때 논밭에서 일하시거나 시장에서 장 보시며 햇볕 아래 오래 계셨던 분들께 특히 더 흔히 나타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건버섯처럼 보이는 반점이 빠르게 커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가려움, 통증, 출혈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피부암이나 저남성 병변, 예를 들어 기저세포암이나 광선각화증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햇볕 노출이 많았던 분들이나 두피가 많이 드러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으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영수 어르신은 손등의 반점이 갑자기 커지면서 가려워 병원에 오셨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간단한 치료로 건강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이제 건버섯의 원인과 특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버섯과 함께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또 다른 피부 문제, 바로 기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건버섯에 이어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또 다른 피부 문제, 기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미는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고민거리죠. 65세 윤정숙 어머님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뺨에 흐릿한 갈색 얼룩이 점점 짙어지니까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요. 예전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었는데 이젠 화장해도 티가 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당당했던 그 시절이 그리우시죠? 하지만 기미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기미를 관리할 수 있는 희망을 꼭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쉽게 말해, 기미는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이 만나면서 피부에 남는 흔적이에요. 특히 임신이나 폐경 전후처럼 호르몬이 크게 변동하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멜라닌, 그러니까 피부 색소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요. 여기에 햇볕 아래 오래 노출되면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면서 뺨이나 이마, 턱에 흐릿한 갈색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기미의 특징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대칭적으로 양쪽 뺨이나 이마에 퍼져 있다는 점이에요. 또 여름엔 햇볕이 강해서 더 짙어지고 겨울엔 조금 옅어지는 경향이 있죠. 한국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50% 이상이 기미로 고민한다고 해요.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심한 분들께 흔히 보이는 증상이랍니다. 제 병원에 오신 67세 이영희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햇볕 아래 오래 계셨다고 해요. 그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몰랐죠. 그냥 얼굴이 타도 괜찮다 했는데 이제 와서 뺨의 기미가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어요. 어머님은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마다 기미 때문에 웃지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기미의 원인을 설명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렸죠.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머님은 선생님, 피부가 한결 밝아져서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런 변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자외선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화장품 사용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데 이게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멜라닌 생성을 더 부추기죠. 또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알코올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부를 자극해 기미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71세 장미자 어머님은 인터넷에서 산 값비싼 화장품을 썼는데 오히려 피부가 따끔거리고 기미가 더 두드러졌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화장품에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피부에 바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기미는 관리하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미처럼 보이는 반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가려움,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드물지만 피부암이나 다른 병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환자 중 69세 김옥순 어머님은 뺨의 반점이 점점 짙어지면서 가려워 병원에 오셨는데 조기 검진 덕분에 간단한 치료로 건강을 지키셨어요. 이제 기미의 원인과 특징을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기미와 건버섯 관리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건버섯과 기미의 원인을 알아봤으니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건버섯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버섯, 그러니까 지루각화증은 보기엔 거슬리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피부 문제예요.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건버섯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치료 후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피부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냉동치료, 의학적으로 크라이오테라피라고 부르는 치료법이에요. 이건 액체 질소를 사용해 건버섯 반점을 얼려서 제거하는 방식이죠.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답니다. 제 병원에 오신 67세 최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손등과 이마에 생긴 검은 반점 때문에 손주들과 손잡는 것도 꺼리셨다고 해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자꾸 손을 숨겼어요. 이 반점들 때문에 늙어 보인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셨던 분이 냉동치료를 받고 나서 한 달 뒤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등이 깨끗해지니까 손주들이 손잡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요즘은 손주들이 제 손을 더 자주 잡는다니까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냉동치료는 보통 호흡가사 10분 정도로 짧게 끝나고 치료 후 약간의 붉은기나 딱지가 생길 수 있지만 며칠이면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중요한 건 치료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습을 잘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해야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냉동치료는 건버섯 제거에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지만 부주의한 관리로 염증이 생길 경우 드물게 착색이 남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특히 큐스위치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 같은 최신 기술은 건버섯의 색소를 정밀하게 파괴하면서 주변 피부 손상을 최소화해요. 70세 이정희 어머님은 얼굴에 생긴 건버섯 때문에 사진 찍을 때마다 신경 쓰인다며 병원에 오셨죠.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이마가 매끈해지니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며 기뻐하셨어요. 레이저는 냉동치료보다 정밀하지만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효과는 확실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냉동치료든 레이저든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건버섯은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야 해요. SPF 50 이상 PA+ 등급의 자외선 차단제를 2~4에 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면 재발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김옥순 어머님은 레이저 치료 후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시며 홈케어를 병행하셨더니 1년이 지나도 건버섯이 다시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이 방법들은 빠르고 안전하지만 꾸준한 홈케어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치료를 받고 나서도 피부를 소홀히 다루면 자외선과 노화가 또다시 건버섯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치료는 시작일 뿐 꾸준한 관리가 진짜 비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건버섯 관리법을 알았으니 기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미는 건버섯보다 관리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지만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미를 위한 최신 치료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건버섯 관리법을 알아봤으니 기미를 다루는 현대의학적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미는 건버섯보다 관리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피부 고민이에요. 호르몬과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기미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더 밝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기미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레이저와 화학적 필링을 병행하는 거예요. 레이저 중에서는 Q-스위치나 피코 레이저가 특히 효과적이죠. 이 레이저들은 피부 깊숙한 곳에 멜라닌 색소를 정밀하게 파괴하면서 주변 피부 손상을 최소화해요. 제 병원에 오신 69세 이순희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뺨에 짙은 기미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레이저 치료를 몇 차례 받은 후 선생님, 피부가 한결 밝아져서 요즘 사진 찍는 게 즐거워요 라며 기뻐하셨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아쉬워하신 점이 있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깜빡하고 안 바른 날 기미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예방의 중요성을 느꼈답니다. 레이저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기미는 호르몬과 자외선 때문에 쉽게 재발할 수 있어요. 한국피부과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기미 환자의 60% 이상이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예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예요. SPF 50 이상 PA+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외출 시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세요.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윤정숙 어머님은 레이저 치료 후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시며 관리하셨더니 1년이 지나도 기미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친구들 만나도 당당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학적 필링이 있어요. AAJ, 알파하이드록시산, TCA, 트리클로로 아세트산을 사용하는 필링은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요. 이 방법은 기미뿐 아니라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드는데 효과적이죠.
하지만 필링은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71세 장미자 어머님은 화학적 필링을 받은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니까 화장도 잘 먹는다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처음엔 필링 후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셨다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드렸어요. 치료만큼 중요한 건 이후 관리예요. 현대의학적 치료는 빠르고 눈에 띄는 효과를 주지만 혼자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미는 호르몬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한 홈케어가 필수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기미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제 환자 중 68세 김옥순 어머님은 레이저와 필링 치료를 받으시면서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피부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답니다. 기미 치료를 고민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기미가 훨씬 덜 생긴답니다. 자, 이제 병원 치료법을 알아봤으니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다음 이야기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함께 계속 이어가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원 치료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우리 피부를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들기름, 달걀 노른자, 꿀, 그리고 율무가루로 만드는 팩이에요. 이 팩은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린 검증된 방법이에요.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제 병원에 오신 1세 장미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뺨의 기미와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선생님,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기미까지 짙어지니까 손주들 앞에서 웃는 것도 부끄럽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이 팩을 주 2회 사용하시고 나서 몇 달 뒤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기미도 옅어졌어요.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팩이 그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먼저,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는 마치 피부를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손길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영양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요. 꿀은 천연 항산화제라 피부를 자외선이나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율무가루는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죠.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이런 천연 성분들이 피부 보습과 색소 침착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깨끗한 그릇에 들기름 1작은술, 달걀 노른자 1개, 꿀 1작은술, 율무가루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금속은 꿀의 효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 혼합물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뒤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주 1, 2회,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하시면 딱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 재료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패치 테스트를 해주세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73세 김순자 어머님은 처음 이 팩을 사용하시다 피부가 약간 따끔거리셨는데 알고 보니 율무가루에 살짝 민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무가루를 조금 줄이고 테스트 후 사용하셨더니 이제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럽다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도 본인의 피부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이 팩은 비싼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주면서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제 환자 중 68세 이영희 어머님은 화장품에 매달 몇십만 원 쓰던 때가 있었는데 이 팩 하나로 피부가 더 좋아졌다며 감탄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천연팩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또 다른 놀라운 팩을 소개해 드릴게요. 들깨가루와 요거트를 활용한 팩,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딱 맞는 알로에 팩까지. 이 방법들은 기미와 각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들기름 팩에 이어 두 번째 천연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를 환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두 가지 팩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가루, 꿀, 무가당 요거트를 섞은 팩이고, 두 번째는 민감성 피부에 특히 좋은 알로에젤 팩이에요. 이 두 팩은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린 방법들로 비싼 화장품 없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비법으로 피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먼저 들깨가루 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병원에 오신 70세 이영희 어머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어머님은 기미와 칙칙한 피부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랑 사진 찍을 때마다 피부 때문에 웃기가 어색해요. 예전엔 동네에서 피부 예쁘다는 소리 들었는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팩을 추천드렸더니 2달 뒤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팩 덕분에 피부가 환해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왜 이 팩이 효과적인 걸까요? 들깨가루는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가 뛰어나요. 들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톤을 밝게 하고 미세한 입자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죠. 무가당 요거트는 유산균과 젖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줍니다. 꿀은 천연 항산화제로 피부를 보호하며 보습까지 더해줘요. 한국피부과학협회 연구에서도 요거트의 젖산이 피부 재생과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환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들깨가루 1작은술, 꿀 1작은술, 무가당 요거트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금속은 꿀의 효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 혼합물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두세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뒤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하세요. 주 2회 이하, 예를 들어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하시면 딱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과유불급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민감성 피부에 특히 좋은 알로에젤 팩을 소개할게요. 이 팩은
알로에젤 1작은술, 꿀 1작은술, 올리브 오일 35방울을 섞어서 만들어요. 68세 김옥순 어머님은 피부가 민감해서 다른 팩을 쓰면 따끔거렸다고 하셨죠. 선생님, 화장품 바르면 자꾸 얼굴이 붉어져서 포기했어요. 하시던 어머님이 이 팩을 사용하시고 나서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졌다며 기뻐하셨어요. 알로에 알로인과 알로에신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미백 효과를 주고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과 비타민 E는 피부 지질층을 회복시켜 보습을 강화해요. 이 팩은 특히 자극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법은 마찬가지로 간단해요. 알로에 젤, 꿀, 올리브 오일을 섞어 깨끗한 얼굴에 10분간 바른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주 2회 이하로 사용하시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패치 테스트를 해주세요. 손목 안쪽에 소량 발라 하루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73세 최영수 어르신은 알로에젤에 약간 민감하셨는데 패치 테스트로 확인한 뒤 올리브 오일 비율을 조금 늘리니 문제없이 사용하셨어요. 이제 피부가 편안해져서 잠도 잘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팩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 부담이 없고 비싼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준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팩을 한 뒤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세요. 각질 제거 후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SPF 50 이상 PA+ 제품으로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정자 어머님은 이 팩들을 사용하면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셨더니 피부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며 웃으셨어요. 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팩 2가지를 알아봤으니 피부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줄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르는 관리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 피부를 빛나게 하는 영양 섭취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천연팩으로 피부를 바깥에서 관리하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피부는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피부에 영향을 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해요.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식습관을 바꾼 환자분들의 피부가 놀랍게 좋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로 피부를 빛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제 병원에 오신 73세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머님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선생님,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자꾸 당겨요. 손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웃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제가 추천드린 식습관을 실천하신 뒤 몇 달 후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하셨어요. 선생님, 키위와 두부를 매일 챙겨 먹었더니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 변화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습관으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을까요?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을 추천드릴게요. 키위, 감귤류, 빨강 파프리카 같은 음식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를 탄탄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키위 한 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거의 100%가 들어있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는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많은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 그리고 올리브유는 피부 염증을 줄이고
보습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오메가4는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죠. 제 환자 중 68세 이영희 어머님은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과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피부가 덜 당기고 부드러워졌다며 좋아하셨어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약 2,3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즐겨주세요. 또 하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와 녹차도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녹차의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70세 박정자 어머님은 매일 녹차 한 잔과 블루베리 몇 알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피부톤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졌다며 손주들이 예쁘다고 한다고 기뻐하셨어요. 녹차는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녁엔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 차로 바꿔두셔도 좋아요. 단백질도 잊지 마세요. 두부나 달걀 같은 음식은 피부 세포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특히 두부는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하루에 두부 반 모나 달걀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69세 최영수 어르신은 두부를 매일 반찬으로 챙겨 드시면서 피부가 더 탱탱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많이보다 매일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저녁에 녹차 한 잔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콜라겐,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져요. 키위를 먹을 때 견과류를 곁들이거나 두부 요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더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한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순희 어머님은 이 식습관을 3개월 실천하신 뒤 선생님, 피부가 좋아지니까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하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엌에 있는 재료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간단한 식습관이 피부를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바르는 관리법과 먹는 비법까지 알아봤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피부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마무리하며 이야기해 볼게요. 꾸준히 실천하면 2차 아하 3개월 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함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름, 기미, 검버섯 같은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봤죠.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피부 때문에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67세 박정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알려드린 천연팩과 식습관을 3개월 꾸준히 실천하신 뒤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마트에서 아주머니라고 불리니까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 예쁘다고 하네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이제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한결 밝아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위험한 민간요법은 멀리 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천연팩과 식습관으로 피부를 사랑해 주세요. 들기름과 알로에팩, 키위와 두부 같은 간단한 재료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빛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70대에도 50대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저 이승호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동안 피부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께 추가 피부 관리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통과 불면증을 완화하는 비법을 준비했으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우리 세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을 열어보세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더 젊고 당당한 자신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